현지 시각 8일 이스라엘 방위군이 이란 혁명수비대 공군 본부를 타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해당 본부에서 이란이 이스라엘과 중동 지역 국가들을 향해 발사한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지휘 관리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예루살렘 포스트에 따르면 이 시설은 위성 발사에 사용되는 곳으로 장차 우주 공간으로 발사되어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핵무기 개발 시도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시설이었던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이란 혁명수비대 공군 본부를 타격한 것은 단순한 군사시설 파괴를 넘어 이란의 미사일 드론 작전 지휘 체계를 직접 겨냥한 공격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해당 본부는 이란이 이스라엘과 중동 지역 국가들을 향해 발사한 탄도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던 핵심 지휘 거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설이 파괴될 경우 이란의 미사일 발사 통제 능력과 드론 작전 조정 체계가 일시적으로 마비되거나 큰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위성 발사와 항공우주 기술 개발과 연계된 시설이라는 점에서 향후 장거리 미사일과 ICBM 개발 능력에도 일정한 지연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결국 이번 공격은 이란의 전략 무기 개발과 장거리 타격 능력을 동시에 견제하려는 이스라엘의 선제적 군사 전략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중동 지역에서 이란이 구축해온 미사일 드론 위협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향후 추가 공습이나 군사 작전을 위한 전략적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분석됩니다. 현지 시각 4일 폭스뉴스가 수천 명의 이라크 쿠르드족 전투원들이 이라크를 거쳐 이란으로 지상 공격을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폭스뉴스는 미 정부 관계자의 발언이라면서 이번 사태는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 간의 갈등이 지역 전반에 걸쳐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4일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라크 북부에 있는 우리의 기지와 관련해 쿠르드 지도자들과 실제로 통화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 같은 접촉이 이란의 체제 전복을 위해 미국이 쿠르드족 무장 세력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선 대통령이 그런 계획에 동의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일 쿠르드족 지도자들과 접촉했으며 이들 무장 세력의 무기 및 군사훈련 지원과 정보 지원을 할지와 관련해 최종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쿠르드족 무장 세력이 이라크를 거쳐 이란으로 지상 공격을 시작했다는 것, 중동 전쟁의 양상이 단순한 공습이나 미사일 충돌을 넘어 국경을 넘는 지상전 단계로 확산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특히 쿠르드 세력은 이란 북서부 국경과 인접해 있어 내부 안보에 직접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는 변수로 평가됩니다. 현지 시각 5일 브래드 쿠퍼 미국 중부사령관은 헤그세스 장관과 함께 플로리다주 템파에 미중부사령부 본부가 있는 맥딜 공군기지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지난 72시간 동안 미군 폭격기부대는 이란 영토 깊숙한 곳에 위치한 약 200개의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공군 비트 폭격기들은 땅속에 깊숙이 묻힌 탄도 미사일 발사대를 목표로 2000파운드급 페네트레이터 폭탄 수십 발을 투하했다고 했습니다. 또 작전 시작 당시와 비교하여 탄도미사일 공격이 90% 정도 감소했고 드론 공격은 83% 감소했다고 했습니다. 현재까지 격침된 함선은 30척이 넘는다고도 추가로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에게 또 다른 임무를 부여했다며 이란의 탄도미사일 산업 기반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그들이 보유한 것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재건할 능력까지 파괴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군이 이란의 미사일 기지와 군사 인프라를 집중 타격하는 이번 작전은 단순한 보복 차원을 넘어 중동의 군사 균형을 재편하려는 전략적 성격이 강합니다. 이란의 탄도미사일 산업 기반을 무력화할 경우 페르시아만 해상로의 안전이 강화되고 미국은 중동 에너지 수송로에 대한 영향력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란을 후방에서 지원하는 세력에 대한 억지력을 높이며 중동 질서를 미국 중심으로 재정렬하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현지 시각 4일 피트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미군이 이란에 대한 대규모 군사 공격 작전의 일환으로 잠수함을 이용해 이란 전함을 격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어뢰 공격으로 침몰됐고 조용한 죽음이었다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어뢰로 적군 함정을 격침시킨 사례라고 소개한 뒤 우리는 승리를 위해 싸우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댄 케인 미 합참의장도 1945년 이후 처음으로 미 해군의 고속 공격 잠수함이 단 한 발의 마크 48 어뢰를 이용해 적의 전함을 즉각적으로 해저로 가라앉혔다고 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과 케인 의장이 언급한 이번 공격은 스리랑카 인근 인도양에서 발생한 이란 해군 호위함 아이리스 데나오를 격침시킨 일입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비지타 헤라트 스리랑카 외무부 장관은 의회에서 자국령의 인근에서 침몰하는 이란 함정을 구조하기 위해 해군 함정 2척과 항공기 1대를 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호위함의 탄 승조원 180명 가운데 부상자 32명을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헤라트 장관은 나머지 승조원 148명과 관련해서는 언급하지 않아 이들은 실종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스리랑카 당국은 추가 생존자는 발견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중부사령부는 미군은 이란 정권의 선박 20척 이상을 공격하거나 해저로 침몰시켰다고 밝힌 상황이라 사실상 이란 해군이 괴멸 직전인 상태로 보입니다. 현지 시각 4일 폭스뉴스가 수천 명의 이라크 쿠르드족 전투원들이 이라크를 거쳐 이란으로 지상 공격을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폭스뉴스는 미정부 관계자의 발언이라면서 이번 사태는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 간의 갈등이 지역 전반에 걸쳐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4일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라크 북부에 있는 우리의 기지와 관련해 쿠르드 지도자들과 실제로 통화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 같은 접촉이 이란의 체제 전복을 위해 미국이 쿠르드족 무장 세력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선 대통령이 그런 계획에 동의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일 쿠르드족 지도자들과 접촉했으며 이들 무장 세력의 무기 및 군사훈련 지원과 정보 지원을 할지와 관련해 최종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쿠르드족 무장 세력이 이라크를 거쳐 이란으로 지상 공격을 시작했다는 것, 중동 전쟁의 양상이 단순한 공습이나 미사일 충돌을 넘어 국경을 넘는 지상전 단계로 확산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특히 쿠르드 세력은 이란 북서부 국경과 인접해 있어 내부 안보에 직접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는 변수로 평가됩니다. 현지 시각 3일 미중부 사령부 브래드 쿠퍼 사령관이 X를 통해 우리의 B2 폭격기와 B1 폭격기는 이란 깊숙한 곳에 다수 미사일 시설에 저항 없이 외과 수술식 타격을 수행했고 전날 밤에는 B-52 폭격기 편대가 탄도미사일 및 지휘 통제소를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란 해군을 사실상 전멸시킨 전과도 밝히며 우리는 이란 해군 전체를 침몰시키고 있다면서 이란 선박 17척을 파괴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수십 년간 이란 정권은 국제 해운을 괴롭혀왔다며 오늘 아라비아만, 호르무즈, 해협, 오만만에는 항해 중인 이란 선박이 단 한 척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우리는 해저부터 우주, 사이버 공간에 이르기까지 이란에 쉬지 않고 공격을 계속하고 있다며 작전 개시 100시간도 채 되지 않은 현재 우리는 이미 2천여 개의 표적을 2,000발 이상의 탄약으로 타격했다고 했습니다. 쿠퍼 사령관은 이번 작전 규모에 대해 병력 5만 명 이상, 전투기 200대, 항공모함 2척, 폭격기 등이 투입됐고 추가 군사력이 투입될 예정이라면서 한 세대 만에 중동에서 이뤄진 최대 규모 병력 증강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특히 2003년 이라크 바그다드에 실시한 대공습인 충격과 공포작전을 언급하며 이번 작전 첫 24시간 규모는 그 당시에 거의 2배에 달했다 강조했습니다. 러시아 리아 노보스티 통신은 이란 파르스 통신을 인용해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 부사령관 모하마드 아크바르자데가 호르무즈 해협이 안전하지 않다는 IRGC 해군의 반복적인 경고를 무시한 10척 이상의 유조선이 각종 미사일 공격을 받아 불에 탔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크바르자데 부사령관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항행금지를 발표한 이후 석유 운반선, 상선, 어선의 해협 통과가 불가능해졌다면서 현재 호르무즈 해협이 IRGC 해군의 완전한 통제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방어 의지를 강력하게 드러냈습니다. 현지 시각 3일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을 통해 필요한 경우 미 해군이 가능한 빨리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 호송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어떤 상황에서도 미국은 전 세계로의 에너지의 자유로운 흐름을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협에 맞서 미국의 군사력을 동원해 국제 에너지 수송로를 직접 방어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미국 중부사령부는 오만만에서 이란 해군 함정 11척을 격침한 영상을 공개하며 재해권 장악에 나선 모습입니다. 중부사령부는 이란 정권은 수십 년간 오만만에서 국제 해운을 괴롭히고 공격해온 그런 시대는 끝났다면서 해상항행의 자유는 80년 넘게 미국과 세계 번영의 기반이 되어 왔다며 미군은 이를 계속해서 수호할 것이라고 밝혀 미 해군 항모전단이 이란 해군과의 본격적인 전면전을 준비하는 양상입니다. 현지 시각 2일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 장관은 이스라엘 공동군사작전에 대한 첫 공개 발언에서 이란에 미군 지상군을 투입하는 방안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폴리티코 보도에 따르면 헤그세스 장관은 벤케인 합참의장과 함께 나선 기자회견에서 주말 동안 개시된 공습작전에는 종료 시한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이란의 재래식 무기 및 핵무기 프로그램을 파괴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란 지역에 미군 지상군을 투입할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을 받자 헤그세스 장관은 현재 그곳에 미군 지상군은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우리가 무엇을 할지 하지 않을지를 지금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논의에는 들어가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의 미사일 및 드론 공격은 미군 및 동맹국 기지, 민간 인프라를 대상으로 계속되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약화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케인 의장은 미국과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이란 4,000개 이상의 목표물을 타격했고 현재도 작전이 진행 중인 이번 공습은 이란이 국경 밖으로 힘을 투사할 수 있는 능력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다른 대통령들은 지상군 투입은 없을 것이라고 말해왔다며 나는 지상군에 관한 울렁증은 없다면서 지상군 투입이 필요 없겠지만 만약 필요하면 보낼 수 있다고 말하며 이란과의 중동 전면전이 확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2일 미국 중부사령부가 X를 통해 전날 밤 전략폭격기 B-1B 동원해 이란 본토 깊숙한 지역의 탄도미사일 시설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듯이 우리는 그들의 미사일을 파괴하고 미사일 산업을 완전히 초토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2 스텔스 폭격기가 이란의 지하 탄도미사일 시설을 타격한 데 이어 죽음의 백조라고 불리는 B-1B 폭격기까지 공습에 참여하며 이란과의 전면전에 총공세를 펼치는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중부사령부는 오만만에 있던 이란 함정 11척을 격침했다고도 발표했습니다. 이틀 전 오만만에 있던 이란 함정 11척이 현재는 0척이라고 했는데 압도적인 해군력을 바탕으로 이란 해군 섬멸 작전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중부사령부의 또 다른 엑스게시글에서는 복수의 FA-18 전투비행대가 이란에 대한 지속작전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미군은 압도적인 미국의 화력을 쥐약안으로 투사하고 있다라고 강조하며 이란에 대한 보복 공격 작전 수위를 최대치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중부사령부는 이란이 미국 항공모함을 타격했다는 주장에 대해 피격된 유일한 항모는 이란의 드론 항모 샤히드 바게리이며 에픽 퓨리 작전 개시 수시간 만에 타격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미국이 최신의 해공군 전력을 투사하고 있는 만큼 이란과의 중동 전면전이 더욱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1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 전쟁부는 미국 본토에서 B-2 스텔스 폭격기를 출격시켜 강화된 지하 이란 미사일 시설을 2,000파운드 폭탄으로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폭스뉴스의 경우 익명을 요구한 미 당국자의 발언을 이용해 B-2 폭격기 4대가 미국에서 출발해 이란으로 왕복 비행하며 이란의 지하 탄도미사일 기지에 수십 발의 2,000파운드 폭탄을 투하했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중부사령부는 어젯밤 미 공군의 B-2 스텔스 폭격기들이 2,000파운드 폭탄을 탑재한 채 이란의 강화된 탄도미사일 시설을 타격했다고 밝히며 어떤 나라도 미국의 결의를 의심해서는 안 된다고 X를 통해 밝혔습니다. 2025년 6월 미드나잇 해머 작전 이후 이란 목표물에 대한 B-2의 두 번째 작전 투입 사례로 당시에는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의 핵농축 시설을 타격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을 통해 방금 보고받은 바에 따르면 우리가 이란 해군 함정 9척을 파괴해 격침했으며 그중 일부는 비교적 규모가 크고 중요한 함정들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나머지 함정들도 계속 공격하고 있으며 그것들도 곧 바다 밑바닥에 가라앉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전날 이란에 대해 장대한 분노로 명명한 중대 군사작전을 이스라엘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 주요 도시와 중동 내 미군 기지를 대상으로 보복 공습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28일 주말 새벽을 틈타 대대적인 이란 공습에 나선 미국이 이른바 가미카제 드론으로 불리는 자폭 드론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날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 중부사령부가 전투에서 처음으로 일방향 공격 드론을 운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부사령부 산하 태스크포스 스콜피온 스트라이크가 운영하는 자폭 드론으로 목표물에 충돌시켜 공격력을 극대화한 무기로 미군이 자폭 드론을 전투에 투입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미국의 군사 전략이 저비용 고효율 대량 생산 무기 체계로 전환되고 있음을 시사한 것이기도 합니다. 중부사령부는 SNS를 통해 이란의 샤헤드 드론을 모델로 한 저비용 미국산 드론들이 이제 보복을 가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하며 현대전의 새로운 교리를 정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 전쟁부는 앞서 지난해 12월 방위산 업체 스펙트레웍스가 제작한 가미카제 드론을 중동에 배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날 오전 1시 15분 미국과 이스라엘은 각각 작전명 장대한 분노와 포효하는 사자에 따라 이란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을 단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 승인에 따라 이란 주변에 배치된 에이브러햄, 링컨과 제럴드 포드 항공모함, 구축함 등에서 수백 발의 미사일과 드론이 이란 곳곳을 타격하며 하메네이를 비롯한 이란 군수 내부들을 사실상 몰살시키는 전과를 올렸습니다.